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와, 벌써 새해가 밝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시작 잘 하셨나요? 지난 2025년을 회고하는 수비학 운세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뭘 준비할게요? 맞습니다. 2026년을 나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수비학 시리즈 2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수비학에서 1수부터 9수까지의 여정을 단순하게 보면 시작부터 마무리의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수비학을 조금 더 공부해 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우주의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넓고 깊은 시야로 한 해를 알차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관점 전환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물론 1년수만으로 개개인에게 완전히 딱 맞는 운세를 읽어드리긴 어렵겠지만 타로카드로 에너지도 함께 읽어드리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는 충분히 1년간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1년수를 구하는 방법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찬찬히 계산해 보시고 고정 댓글 타임라인 이용하셔서 해당 수의 리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1년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일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올해 1년수가 일수인 우리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작이겠죠. 일수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 시작의 속성에는 주체성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수가 말하는 시작은요, 내가 주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그 시작을 의미해요. 이 주체성이란 뭐를 전제로 깔까요? 네, 나의 생각, 의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를 붙잡고 내가 결정한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선택한다. 이 내가 집중적으로 발휘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2026년 2 더하기 6은 1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 더하기 0은 일수예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의 수도 일수고 우리 여러분의 1년 수도 일수란 말이에요. 이 1과 1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까요?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의식과 맞물려서 새로운 시대와 함께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도 새롭게 부응하고 나의 의식도 새롭게 부응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붉은 말을 타고 이리야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1년수가 일수일 때는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 예전과는 달리 좀 간섭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게 된다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당장 실행에 옮기고 싶게 됩니다. 또는 나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필두로 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운이 받쳐준다고 해서 내가 바로 시작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운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뭔가 운이 나를 막 부추겨서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부터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준비를 다 하더라도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냅다 그냥 실행에 옮겨버리면 빨리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주체성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아가되 내가 기존에는 생각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되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거 요거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타로 리딩을 볼 때는 우리 여러분이 어떤 과단성으로 치우치지는 않는가 지금의 흐름에서 뭔가 시작에 관련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이
새로운 의식으로 변환시킬 준비, 내가 주체적으로 한 해를 끌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타로 카드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오! 아, 그렇군요. 우리 여러분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런 모먼트가 좀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결론 카드에 에이스 카드가 딱 떠주죠. 이 에이스가 바로 숫자로 변환하면 1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주의를 담고 있는 1이라는 속성의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나 익숙했던 거 외에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계획이나 기획 중인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머릿속으로만 계속 구상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여러분의 모습에 4번의 소주가 나왔거든요. 누워있죠. 약간 잠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머릿속으로 상상부터 먼저 해보고 구상을 떠올려보고 아주 상세하게 그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 욕망을 들여다보면요. 킹이 아니라 퀸이 나왔어요. 이 퀸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부차적인 속성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킹처럼 무언가를 창조해내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번성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확장시키고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속성에는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타워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요. 어떻게 시기가 잘 맞아서 나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언제가 될지는 몰랐는데 외부적으로 조건이 갑작스럽게 맞아져서 시작되는 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여러분도 이 결과에,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지금 올해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커리어적으로 또는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라면 이직을 염두하고 있거나 또는 부차적인 어떤 부업을 좀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뭐 학생분들이라면 학업 외에도 신경 쓰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되는 약간 주객전도의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염두만 해뒀던 걸 실제로 내가 실행에 옮겨보는 것까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일수의 해라고 해서요. 1월부터 바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1년간의 가장 핵심적인 미션이자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2월까지 이 일수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 방향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데 1년 내내 12월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1월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잘 다져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건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도 다를 거고 또 크게 대운으로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흐름을 본다면요. 이미 여러분의 카드 속에 에이스라는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계획이 짜진다는 거, 머릿속으로 구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펜타클은 씨앗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에이스 펜타클은. 그런데 씨앗만 가지고 우리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물도 줘야 되고요. 흙도 필요하고 햇빛도 잘 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롭게 기회로 다가오는 일들 또는 생각보다 내가 그 시작을 앞당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 굴려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언지를 드리자면요.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 4에 대한 속성은 고정성이 있어요. 뭔가 움직이기보다는 그 자리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수랑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하거나 신중을 기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준비가 아예 필요 없지는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올해 이 일수의 운을 대박을 터뜨리거나 어떤 큰 성취를 이룬다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말 그대로 내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단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준비가 됐다. 흙이나 물이나 이 씨앗을 심을 그런 화분이나 아주 기본적인 게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좀 얻어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Sisterhood of the Rose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장미의 자매들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하세요. 네. 이 영성에서는 그 어떤 창조에도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시작이라는 것도 또는 새로운 의식과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도 창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걸 원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내 중심에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이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 기여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존재감에 대한 믿음, 신뢰를 더 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이 기여감이라는 거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람이 행복한데 그 기여감만큼 중요한 게 또 없대요. 네, 우리 1년수가 일수이신 여러분 주체적인 1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일년수가 이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년수 이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관계입니다. 왜냐면 1과 1이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춰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과 1은 같이 보이잖아요. 쌍둥이 같죠.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또는 나와 비슷한 사물이나 동물이나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 표정, 말투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거, 이 거울로 비춰본다라는 그 매개는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보기도 하고요. 또는 상황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매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은 가리지 않고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비춰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내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의 해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또는 다른 상황을 좀 잘 관찰하게 됩니다. 내가 나서기보다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금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괜히 눈치 보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또는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남에게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조금 소위 말해서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수의 해에 훨씬 더 얻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관점마다 좀 다르겠지만 모든 운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불운을 나에게 투영하거나 비춰볼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나는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또는 그 사람의 좋은 장점을 나에게 투영시켜서 비춰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되죠. 그렇게 타인을 흡수한다는 게 긍정적인 면모와 또 혹은 부정적인 면모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자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가 들어온 우리 여러분은 외부의 매개를 흡수하고 비춰내는 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는 그 힌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수의 해에는 비언어적인 신호에 굉장히 좀 크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촉이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많이 맞춰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뭔가 그 뉘앙스로 캐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곁에 두고자 하는 분들이 하나쯤은 꼭 생기실 거예요. 그 사람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올해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가면 돼요. 네, 그러면 타로를 좀 뽑아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마음 상태, 그러니까 감정이나 무의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 요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뽑아볼게요. 자, 우와, 너무 신기해.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수의 카드가 이렇게 2장이나 딱 나와주네요. 지금 우리 여러분은 지금 내가 조금 민감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앞길이 내다 보인다던가 또는 깊이 있게 와닿는 그런 감정적인 이슈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은 내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이상을 펼치기에 좀 더 내면에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아. 뭔가 많은 단련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뭔가 명상이나 내면의 치유나 마음 읽기라던가 또는 종교라던가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두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꿈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떠올려 보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죠? 좀 흥분되기가 쉽잖아요. 막 이렇게 독려하고 막 들끓어야 할 것 같고 흥분해야 될 것 같고 엄청난 에너지가 막 내면에서 막 폭풍처럼 이렇게 휘몰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그런 굉장히 높은 목표나 이상이 있지만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워 진정해 이렇게 나를 도닥여 줄 수 있는, 더 동기부여시키거나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나를 좀 이렇게 다운시켜줄, 조금 더 중립 상태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그런 매개를 좀 찾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어떤 변동수는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거는 일상적인 것들이고 누구나 겪을 만한 그런 일반적인 것들이 많고요. 내면 상태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먹어져 있어요. 아마 작년에 단련을 많이 시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일이 안 풀렸는데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 어떻게 체력이 좋아졌다던가 견디는 힘이 좀 생겼다던가,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뭔가 잘 참기는 한 것 같아. 견디긴 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니까 저는 1년간 좀 문제 없겠다. 굉장히 내실이 단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수해에는 알아서 좀 조심을 하기 때문에 기운 자체가 약간 누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조심하세요, 저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여러분도 좀 마음 놓일 곳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매개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다 보니까 좀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또 야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수이신 분들은 좀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리듬이 너무 뒤바뀌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그것만 좀 신경 써 주신다면 1년 문제 없겠습니다. 우리 단단한 여러분이 알아서 잘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은 해방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 여신들이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서 승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낡은 사고방식에서 좀 해방될 필요가 있대요. 자, 이수분들은 좀 억압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 여러분 성격이 원래 뭔가 성향이 내가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왠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현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다가오면서 예전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원래 되게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내가 주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라는 그런 사고가 자리 잡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낡은 사고라는 건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데? 라는 그런 생각. 또 반대로 나는 그래 원래 나서는 거 싫어하지. 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이렇게 성격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튼 나는 원래 좀 수줍어 나서는 거 싫어했고 그런데 오래따라 더 그러네. 그래 원래 나는 그러니까 라는 그 생각도 사고가 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낡은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우리 여러분은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누군가에게 좀 기대도 보는 또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듯이 나를 좀 도와도 보고 해소도 시켜줘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건 또 매개를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한다라는 건 그 속으로 침잠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행동을 바꾸고 기존에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수 이수이신 분들은요. 기존의 관념, 사고방식을 한번 부정해 보세요. 물론 그 사고방식이 도움이 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좋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그 반대의 개념도 한번 받아들여 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1년수 이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년수 3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년수 3수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웃으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많이 표현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대부분 긍정적이고 밝아요. 그런데 그 긍정적이고 밝은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게 있냐면 탄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이 탄생의 기쁨, 탄생의 즐거움, 탄생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탄생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읽어보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조라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3이라는 수는 자궁의 역할을 해요. 네, 어머니에 대한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창조를 하긴 하는데 그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빠가 있어야 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양분을 주는 그런 성장의 자궁의 역할을 하는 그 탄생의 자궁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1년은 무언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고 탄생하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과정을 보내실 거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1년을 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삼수가 들어올 때는요. 별게 다 재밌어요. 별게 다 기회처럼 보이고요. 별게 다 잠재력 있는 재료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수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에게는 2년 전, 3년 전에 생각만 했던 걸 이제야 뭔가 키워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년 전에, 2년 전에 이거 해보려다가 포기했는데 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올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올해는 뭔가 될 겁니다. 뭔가 만들어진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삼수의 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로 입문반을 탄생시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뭔가 많은 것들을 뚱땅뚱땅 많이 시도해보고 실제화시키는 그게 좀 어설플지언정 뭔가 조금 응애응애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내 배에 품고 10달을 아니 1년이라고 보면은 12달을 잘 키워내고 싶은 그 일을 찾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 일을 찾았다면 얼른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닿는 만큼 계속 지지해주고 독려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쁨은 사람을 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기도 하고요.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탄생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좀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탄생은 감정의 탄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표현해보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낀 이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까? 요거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 삼수의 해에는 어떤 거창한 목표나 효율을 따지고 들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아무리 모르더라도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뭔가 탄생시키려면요. 재밌어야 돼요. 내가 너무 기뻐야 됩니다. 이런 활동과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 재미있는지 뭔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에 자원이 좀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네요. 타로 뽑아볼게요. 자, 그러네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꽤나 진중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약간 이성과 논리적인 파이신가요? T예요, T? 지금 T에 해당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끈덕지게 뭔가 좀 진중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실 것 같고요. 또 조금 실질적인 거, 실리적인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의 카드도 그렇고 높은 수들이 나온 거 보니까요. 약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그런 굉장히 명료한 관념이 자리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좀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탄생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재미보다는 효율을 따지게 되고 또 과정보다는 결과만 중시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리마인딩 시켜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올해 재밌어야 돼요. 네. 물론 남성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시면 좋아요. 자,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가장 먼저는 건강한 거 먹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탄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처럼 우주의 모든 만물이 탄생하려면 그게 물질적인 차원이라도
일이나 또는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첫 시작은 가벼워야 되고요. 어쨌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착상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너무 선택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이거 아니면 저거. 1이냐 2냐. A냐 B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이걸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빠져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까다롭게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너무 손살같이 간다.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가 먹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요즘에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인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상태인지 그걸 좀 시험해봐야 알 것 같아 라는 그런 측면도 좀 보여요. 아직은 좀 묵은짐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오시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소진됐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9번의 완즈 모습을 봐도 무슨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영토를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이만큼 힘들고 진짜 머리에 피 줄줄 흘려가며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해? 이걸 완전히 내려놓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먹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주변에 지금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는 할 텐데 그게 사실 영양가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SNS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막 정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은 많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이것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거나를 따져봤을 때 꼭 그래야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정성 다해서 품고 싶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라는 거예요. 이 삼수가 들어오는 해라고 해도 1월에 요시 땅 해서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내도록 써서 12월까지 가야 품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1년을 잘 썼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삼수를 내가 취하는 것 자체가 1년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걸 품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1, 2, 3, 4, 5, 6, 7, 8, 9, 10, 11월까지를 보냈던 거구나를 깨닫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 이 선택을 통해서 꼭 성공해야 돼. 성취해야 돼. 발전해야 돼. 내가 이 정도 나한테 허용을 해줬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는 내 보여야 돼. 이런 조건부를 달지 마세요. 네. 그 조건부 없이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던가 그런 일인지를 한번 질문을 통해 명료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소울 패밀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채팅방 이름도 소울 패밀리 룸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요, 소울 패밀리가 필요하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탄생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요. 그 자원 중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사랑을 가져다 줄 그 매개가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사람. 사람을 타고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줄 알고 감정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은요, 지금 긴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흐름을 봐도요,
뭔가 잘해야 돼라는 굉장한 어떤 좀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그 긴장을 조금 늦출 수 있고 어떤 강박이나 부담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한 해입니다. 네. 그런 사람 주변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요즘에 돈만 주면 구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사 너무 많죠. 심리 상담사도 있고 코치들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타로 상담사, 타로나 사주나 점술가나 뭐 등등등 너무 많죠. 또는 그런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요즘에 뭐가 있어요? 챗GPT에게 그렇게 심리 상담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챗GPT, 제미나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것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긴장을 좀 눅녹듯이 쫙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매개면 상관이 없어요. 뭐든 활용하십시오. 아셨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걸 가장 먼저 찾으셔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럼 우리 1년수 3수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1년수가 4수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년수가 4수일 때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안전입니다. 네. 안전이 어떤 안전이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밟고 서 있는 기반을 상징해요. 네. 그 기반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반이라는 건 사람에게 뭐가 있냐? 건강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튼튼한 몸,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몸만 있으면요. 사실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조금 실수나 실패가 반복되면 기력이 떨어지죠. 운동도 하기 싫고 밥도 대충 먹게 되고요. 기분도 안 나니까 막 술이라도 먹으면서 기분 내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일상이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수의 해에는 기반, 단단한 안전을 잘 확보해 두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야 내년 오수에 그 단단한 땅을 딛고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오수의 해에는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땅이라도 단단해야 그 땅을 딛고 내가 러닝도 하고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넘어져도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는 이 4라는 수의 기반, 안전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 지금도 건강한데요? 너무너무 튼튼해요 라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계인 기반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건 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잘 다져 놓으시라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건강 다음의 기반이 돈이신 분들도 있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 경제적인 자립 이런 것들을 안전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비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물질적인 근간보다는 사랑과 진리, 본질, 그러니까 절대 어떤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근본이 된다,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건강 다음엔 가족을 말씀을 많이 드리곤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가족들도 화목하고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고 가족 중에도 다 화목한데요. 또 별일 없어요. 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기반이든 환경적인 기반이든 또는 연애나 기타 부가적인 것들을 잘 다듬어 보는 그런 한 해 보내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아무튼 이 사수의 시기에는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가족들 건강도 좀 챙기고 가족들의 안위를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거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사수의 해에는 통장 정리라던가 기존에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 미루게 됐던 그런 서류 작업들 이런 것들 하기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사업이나 장사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에 한 해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안전이라는 거
정말 내가 다 무너져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기본적인 아주 근간이 되는 안전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타로를 한번 뽑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나 이걸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유지인지 변화인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로 뽑아볼게요. 자, 그러네요. 사수가 이렇게 딱 나와주네요. 우리 여러분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살짝 방해수로 떴는데요. 사실 이 사수의 해에 변화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가진 걸 지키고 싶어. 오래 유지하고 싶어.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해니까. 그런데 이 마음과 달리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 자꾸 변화를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마음이 아직 있는데 외부에서는 변화해야지. 너 그러다 늦어 라던가 약간 과격하게 말하면 너 그러다 쪽박 찬다. 약간 이런 느낌? 아끼다 똥대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뉘앙스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아주 여러분을 자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것도 같아요. 또 그만한 능력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여황제로 떴단 말이죠. 이 여황제는 크게 보면 모성을 상징하는데 이 모성이라는 힘은 어떤 거냐?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주변에서도 부추기기도 하고 또 써야 할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써 마라 이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게 정말 꼭 필요한 만큼 지키려고 하는 건지 무조건 내가 강박적으로 모든 걸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기반이 되는 게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강박이 됐을 땐 어떤 거냐면 건강 염려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내 몸을 너무 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 충분히 건강하고 괜찮고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병원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주체성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러니까 아파도 되는데 그 아픈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아니면 잘 관리할 수 있어. 뭐 감기에 걸렸다면 다음엔 절대 안 걸려야지 이게 아니라 감기에 걸렸구나.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와야지 라던가 그런 어떤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겨울이니까 절대 안 나가야지. 감기 걸리면 오래 가니까 절대 안 걸려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5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 5 소즈는 정신적으로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을 주는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비교의식 건드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정치질, 뭐 비교 이런 것들 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방어적이고 강박을 갖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거든요. 안전할 때 더 안전하고자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요. 불안할 때 더 안전에 대한 강박이 강해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게 조절하는 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내가 움직이는 해는 아니거든요. 변화를 주기는 좀 섣불러요. 변화는 올해 한 번 더 좀 단단하게 땅을 굳힌 다음에 내년부터 좀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올해는 준비하는 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나를 흔드는 장소 이외에 다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 환경들, 사람들을 좀 세팅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예를 들면
막 직장 내에서 사람들끼리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는 성과가 잘 안 난다고 했을 때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는 그만둬야겠다 라던가 어떤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힘들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가 발휘가 돼요. 그게 생존의 어떤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그리고 그 우회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은 나에게 최적의 여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우회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도망간다, 약간 답답하다, 결단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년수 4수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내 결정을 번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내 미래를 다시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타워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떴는데요. 이 타워는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상징하기는 하지만 그게 의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전환시켜라.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닐 수가 있음을 한 번 더 숙고해봐라 라고 보여줘서요. 올해 내가 가진 자원들을 잘 보듬으세요. 잘 뭉치고 보듬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 보듬었던 기반을 딛고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채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 많은 것들이 구체화 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짜지실 거거든요. 그 계획이 선명하게 내 머릿속으로 또는 내 손으로 그려지기 전까지는 결정을 좀 미루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잔소리 했죠. 아마 우리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지지해 주길 바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맞아요. 불편하면 그런 선택을 해도 됩니다. 급작스럽더라도 변화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사실 사수의 해에는 그 생각이 방해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흐름이라서 이때까지 내가 단단하게 잘 굳혔던 그 땅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 선택을 믿으세요. 주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고 싶었던 그 꿈 또는 삶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템포로 여러분의 여정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안나, 예수의 어머니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굉장히 성스러운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에게 이 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은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 속의 역할은 그 어떤 역할도 보잘것없거나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 그 땅, 그 기반은 하늘의 계획 아래 큰 뜻 아래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관점을 달리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고 지켜내고 뿌리 내리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값졌는지 다시 되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더 계획을 구체화시켜 보시고요. 조금 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드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우리 1년수 4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1년수 5수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년수 5수일 때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모험과 변화인데요. 자, 모험과 변화라고 하면 어떤 도전을 생각하실 거예요. 안 하던 짓도 좀 해보고, 가보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은 거 그냥 다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상상을 하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점을 더 깊이 넓게 가져본다면 이 모험과 변화는 분별해낸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마치 뜰채를 가지고 계속 걸러내는 작업이거든요. 네. 이 걸러내는 것 자체가 기존의 안정권, 그러니까 모든 게 섞어서 그 상태로 있는 상태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깬다라는 차원에서 모험과 변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 다르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이런 것들도 되지만 기존의 것에서 이물감을 느껴졌던 거 있죠. 아, 이대로도 괜찮지만 뭔가 충분치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좀 딴지를 걸어보는 그런 모험과 변화가 따라오는 1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맞아.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 라던가 아, 이제는 미루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드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모험과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오수의 해에는 오감이 충족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오감이라는 것도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 오감을 깨는 거예요. 아마 작년엔 사수였잖아요. 이 사수의 해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었고 별탈 없었고 또는 뭔가 오감을 느낄 새 없이 그냥 일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좀 바빴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일상을 깨는 것도 오수겠죠. 네. 뜰채로 걸러내서 아 그래 기존의 일상을 좀 깨더라도 요거 하나 좀 추가해야겠다 또는 덜어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연스럽게 올라오실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안정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변화, 나를 뭔가 뒤흔드는 것 같고 일상이 조금 깨지는 것 같은 그걸 허용해주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하지만 이 오수의 해에는 조금 너그럽게, 유연하게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수의 해에는 정말 재밌는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 오감이라는 게 꼭 기쁨, 즐거움, 맛있음, 행복함 이런 것만 있지 않는 거 아시죠? 씁쓸함, 슬픔, 노여움, 수치심, 비참함 이런 것들도 오감에 해당합니다. 또 감각적으로 불편함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진정한 편안함이나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또 2배로 3배로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기쁨이 있어야 슬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어야 구원받음도 존재하듯이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올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타로를 한번 뽑아볼 텐데 우리 여러분은 특히 이런 변화에 앞서서 준비가 좀 되셨나?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오!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요. 네, 변화의 조짐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직까지는 좀 뜬구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있기는 하시죠? 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죠? 아, 오늘 좀 기분이 좋은데 느낌이 좋아.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뭔 일이 나겠어.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건 뭔가 내가 머릿속에 뭔가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의식을 가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나 마음 상태를 보면은 에이스 완즈가 나왔고요. 거기 안에 7번의 컵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물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게 아직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가늠이 안 되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이 뭔가 머릿속에 명료하게 자의식이 탁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또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럴 때는 우리가 꿈을 못 꿔요. 아예 어떤 뜬구름이라도 못 잡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의지가 있으니까 뜬구름이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여건을 봤을 때도요, 별카드와 달카드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주는데, 별과 달은 어떤 의식의 향상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은 오감을 통해서 의식이 한 단계 좀 확장되고 향상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취미 또는 롤모델, 이상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네, 뭐 유튜브로 본 무언가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 매개를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실 것 같고 또 기존에 내가 가졌던 많은 상념들 또는 낡은 사고들 많이 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성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 카드의 속성 중에는 어떤 무의식이나 의식의 향상이라는 면도 있지만 내 몸을 바꾼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 뇌과학에서도 무의식의 다른 말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습관을 보면 무의식에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몸으로 한 활동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오감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나를 새롭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단순히 취미나 어떤 여행, 놀이거리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정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던가 나를 힐링시켜준다던가 뭔가 생명의 원천수를 막 때려 넣는 것 같은 막 나를 정말 온몸을 그렇게 원천으로 샤워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극제, 매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즘 나를 좀 그렇게 만드는 매개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걸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다음 매개를 또 찾게 되고 또 그 다음 매개를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런 이상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올 때는 현실을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잔소리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겠죠. 모든 운에는 양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뻔한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잔소리 딱 한 가지만 하라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갈피를 못 잡겠을 때 여러 가지 관심 가는 것도 많고 정말 큰 비전으로 여겨지는 것도 많고 정말 저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감정도 막 올라오긴 하는데 여전히 확신이 좀 없어요 할 때는 어떤 걸 붙잡고 가면 좋냐면요. 내가 어떤 결과도 가질 수가 없을 때 어떤 성취도 할 수가 없을 때 그저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일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료해지실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눈길이 많이 가 있거든요. 이 일 잘 되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물론 누구나 그런 하고 싶은 것과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나아가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고 하는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오감을 진정으로 좀 흥분시키고 정말 즐겁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건지 그 사랑의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boundaries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경계선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 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이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yes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경계선을 잘 그어놓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막 크게 여겨지는 그런 롤모델 있죠.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던가, 이걸 통해서 나는 치유받으니까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비전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 길을 들어서는 건 너무 의미 있는데요. 그 길이 생각보다 다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끌렸던 요소는 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끌리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 끌리는 쪽이 종착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아까 이 일을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라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 이걸 통해서 A를 통해서 B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죠. 아마도 우리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했던 건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무기력했는데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엇 덕분에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본다는 것 그 자체, 그 에너지 자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을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든 좋아요. 올해는요. 여러분을 자극하고 흔드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한번 즐겨보세요. 최소한의 안전띠를 맸다면 그걸 믿고 춤도 춰보고 새롭게 경험도 해보고 하십시오. 응원 드릴게요. 우리 1년수 오수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1년수 육수이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6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헌신, 가정에 충실한다. 뭐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아주 질색팔색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언제부턴가 헌신한다, 뭔가 가정에 충실한다라는 게 되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 헌신한다는 것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조화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이 육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또는 음식을 만들 때 또 플레이팅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화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음식도 보면은 내가 다 짜다 이런 생각 들죠. 또는 사람들 간에 정말 조화롭게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것만 봐도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죠. 네,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잘 정비된 그런 정원들을 살펴봐도 누군가가 참 애썼다, 예쁘게 잘 만들었네 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게 어찌 보면 아름다움이죠. 그쵸? 또 가족 간의 우애가 깊으면 어때요? 그것도 좀 편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가정이 있을까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헌신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육수의 해에는요. 러브 보이시죠? 사랑. 또 그 깊이 들어가면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에 대한 충실이 있겠고요.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데 내가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일조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육수해에는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바쁘겠죠. 네. 저기도 보니까 뭔가 조화가 깨진 것 같아. 내가 가서 이 조화로움을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겠고요. 또, 저쪽에 보니까 좀 더러운 게 보이네. 안 좋은 게 보이네. 보기 싫으니까 내가 치워버려야지. 라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 오지랖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운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절만 잘한다면 나의 그런 오지랖퍼에 대한 그런 기질을 좀 조절만 잘 하신다면 1년 정말 풍성하게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그런 한 해로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육수의 한 해에는요. 가정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또는 가까운 사람 또는 공동체 이런 곳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슈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육수의 해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가족에게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관여하고 싶구나. 또는 이 일이 이렇게 돼야만 아름답다, 조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려 가면서 내가 응당 할 수 있는 일들에 헌신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을 주고 또는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걸 연습하고 배워가는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받고 또는 다른 해에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는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육수 여러분을 위해서 타로를 좀 뽑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현재 에너지가 좀 어떤 레벨의 상태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거, 아름다움을 실천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건 일단 내가 먹고 살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오려면 체력이 일단 받쳐줘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 짐짝처럼 느껴집니다. 느낌 아시죠? 네, 그러면 타로 한번 펼쳐볼게요. 자, 오, 네.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요. 진짜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여왕제가 또 눈에 띄네요. 이 여왕제에도 관계를 맺고 있죠? 어떤 관계죠? 임산부로 나오기 때문에 태아, 그러니까 내 뱃속의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다 두 명 짝지어서 2명, 3명 짝지어서 이렇게 있어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이 1년 내도록 신경 써주고 싶거나 신경 써야 할 어떤 환경적인 특성 또는 관계적인 특성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는 깊이 결합되고 싶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듯한 그런 뭔가 아주 교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임산부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임산부에 대한 속성은 내가 내 뱃속에 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내 아이가 발차기를 하는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뱃속에서 내 장기의 일부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뭔가 내 일처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이렇게 알아주고 교감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이러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이 느껴져서요. 정말 육수의 에너지를 그대로, 그 힘을 그대로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너지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런 에너지라고 한다면 정말 올해에 여러분은 좋은 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겠고 또 남일도 내일처럼 좀 생각이라도 하시겠고 뭐 요즘에는 SNS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SNS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댓글이라도 한 번 더 달아주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좀 처지가 곤란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좀 좋은 멘토가 되어준다거나 또는 조력자의 역할, 정신적인 지주,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교환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교육자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고요. 또는 집안의 어떤 큰 어르신처럼 뭔가 이 상황을 좀 조화롭게 잘 중재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어떤 조직 문화가 있다면 그 의견을 잘 합치시키기 위해서 나서주는 거거든요. 또는 직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 분야에서 뭔가 필요로 한 어떤 중재를 한다던가 포지션을 그렇게 잡는다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교황도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 어떤 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스승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1년간 우리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도
또는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지겠다. 인복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말을 보탠다면 너무 오버하지 말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임신을 해도요. 쌍둥이 임신한 거랑 내 쌍둥이 임신한 거랑 그리고 한 명만 임신한 거랑 또 다르죠. 그쵸? 제가 5쌍둥이까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내가 품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쓰이고 정말 내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쩔 때는 손을 털고 나와야 될 때도 있음을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이번 한 해는 정말 뿌듯한 한 해 보내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카드를 쭉 보는데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진짜. 자,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플레이라는 이야기라네요. 네. 노세요.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그저 즐기면 되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하고요. 많이 웃으세요. 아이처럼 뛰어노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주변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사랑을 주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소중히 여겨줘야겠죠.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서 잘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네. 우리 1년수 육수 여러분, 아이처럼 행복하고 또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1년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1년수가 7수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7이라는 수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는 철학, 사색, 몰두, 고독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뭔가 들어보면은 혼자겠구나, 조용히 보내는 한 해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드시죠? 사실 그런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내 영감과 마주하는 힘을 기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나를 상상하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고 또 진정한 몰입이 일어나게 만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마디로 좀 꽂히게 만드는 그런 매개를 통해서 그런 영감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진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7에서 말하는 personal growth,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성장이라는 건 의식의 향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려면요. 보통은 지식을 쌓거나 경험을 쌓는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발전이나 성장을 이야기할 때 뭔가 새롭게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7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자극제들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보통은 좀 예술이나 철학적인 거, 그러니까 스스로 사색하고 성찰하는 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더 깊이 몰두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을 배우는 시기로 1년을 쓴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은 살면서 미쳤다 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짜 넌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까지 못 들을 수가 있어?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저는 요건 자랑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7자가 많아서 저는 어디에 몰두하면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미친놈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에 하나 빠지면요, 끝장을 봐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많은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것들이 잘 매칭이 돼서 미친놈 소리를 좀 몇 번 들어보니까 그게 몰두의 힘이구나, 집중의 힘이구나 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다시는 빠져볼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지점을 올해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 지점을 능가하는
어떤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게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려 봐요. 네. 이 7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하늘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너 영감 받고 있지 않아? 어떤 데에 몰두하고 싶지 않니? 한번 몰두해봐. 라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개를 통하는지는 여러분 각각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또 가진 자원이 다르니까 정말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든 나를 더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붙잡고 가보세요. 그게 엉뚱한 걸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뇌에 길만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요즘에 영어 공부에 좀 꽂혀 있기도 하고 또 독서에 꽂혀 있기도 한데요. 그게 뭐든 혼자 온전히 어떤 긴 시간 동안 나만의 세상 속에서 있는 그 경험을 한다는 게 정말 귀한 경험이더라고요. 정말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매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타로를 한번 뽑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나 환경적인 세팅이 좀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뽑아볼게요. 와우, 기사가 나와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다 남성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남성에 대한 힘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 체계, 시스템, 지성적인 힘, 현실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는 그 방향은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것,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몰두라고 해서 성찰, 명상 또는 사색, 독서 이런 것들이 꼭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그 분야가 그림이었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 입시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몰두할 만한 그런 에너지와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판이 지금 벌려지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뭔가 몰두하기 싫어도 몰두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의식의 전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타워가 16번이잖아요. 1 더하기 6은 7이죠. 그래서 칠수의 속성을 지금 같이 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근래에 들어서 의식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내가 여기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황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몰두가 화두인 올해가 진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드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인 상황이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키워나가신다면 그러니까 몰입감을 잃지만 않으신다면 충분히 올해는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칠수의 해에는 좀 쉬었다 가셔도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이 한층 더 깊어지고 또 향상된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어찌 보면 뇌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도 많아지고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또 몰두한 일이 있다면 충분히 쉬어주고 하는 그런 주의를 많이 드리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은 평소에도 그런 의식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표의식이라던가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올해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자, Trust the Nigger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리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고 끌리고 이런 감정보다는 뭔가 내 몸이 불편해지는 어떤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대요. 네.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감정, 감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답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의식의 향상이 일어나면서 뭔가 위험으로 감지한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그게 미래를 예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만반의 어떤 준비태세,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여러분이 그런 불편한 감각에 집중하고 좀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걸 조금 더 붙잡고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말할 수는 없어도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감각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남성의 카드가 많이 나와서 이성과 논리로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했지만 이 남성의 기운이 좋은 게 되게 단순 명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어떤 복잡한 체계 없이 확 느낌이 오는 그 느낌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말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속에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진짜 내가 몰두해야 될 곳이 어딘지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는 충만하시니까요. 지금의 그 에너지로 한번 앞날을 예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편한 감각으로 하늘은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은 곧 알아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1년수가 칠수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년수가 8수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8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성과, 성취, 성공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8수인 해에는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나 되게 발전하나 봐. 성취할 게 많나 봐. 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성취와 성과, 성공 안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한계를 돌파하는 힘, 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한계를 돌파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죽을 똥 살똥 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뭔가 우리가 근육을 크게 만드는, 크게 키우는 데에도 내가 들 수 있는 그 이상을 들려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기존의 근육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지막에 하나 더, 두 개 더 하는 그 힘으로 근육이 더 빵빵해지고 몸이 더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직면하고 돌파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취하게 되고요. 또 성공이라면 성공하게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1수부터 7수까지 7년의 여정 동안 알게 된 지식, 체화된 경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게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깔딱고개를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동원하겠죠. 초코바도 하나 더 먹겠고 운동화도 더 동여매겠고 물도 더 마시고 어떻게든 정신 차려서 그 깔딱고개 넘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게 이 8수의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진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수인 해에는요.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어머,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각보다 맷집이 좋구나. 그래. 지난 7년이 허투루 쓰인 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해로 쓰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정말 힘들겠다. 여기에만 몰두한다면 이 팔수의 해에는 진이 빠지는 그런 느낌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운에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최대한 이 팔수가 가지는 긍정성을 붙잡고 가는 게 여러분에게 더 많은 발전과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팔이 들어왔다고 해도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상태냐. 그러니까 내가 보디빌더처럼 정말 빵빵하고 정말 큰 근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이제 막 근육을 만들어 보는 상태냐에 따라서 이 팔이 갖는 그런 한계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건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서고 싶은 어떤 그 깔딱고개의 수준, 그 수준을 잘 측정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려면 남과 비교하는 거 금지. 그쵸? 그리고 너무 욕심내서 내가 정말 해볼 수도 없는 정도의 어떤 목표를 과도하게 세우는 것도 금지. 그것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팔수가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떤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거나 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내가 가진 힘을 총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팀원을 잘 좀 이끌기 위한 총동원이라고 한다면 내 권위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실질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되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리더라면 또는 팀장이라면 몸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떤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압박감을 이겨내는 만큼 내가 성장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타로를 좀 뽑아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은 압박감을 좀 이겨낼 만한 마인드셋이 좀 잘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고 있는지 그 정도 보면은 한 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로 뽑아볼게요. 자, 오, 우리 여러분이 팔수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데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시겠죠? 내가 좀 잘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잘 성장하고 있나? 발전은 한 것 맞나? 그쵸?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나? 자꾸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 의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작 아닐까요? 만약에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없었다면, 만약에, 나 너무 성장 많이 했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깔딱고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 깔딱고개 넘어가요? 그죠? 동네 뒷산 타면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는데, 굳이 설악산, 백두산, 또는 에베레스트산 올라가고 싶겠냐고요. 어쨌건 뭔가 내가 동기가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는 대체로는 그 불만족에서 생기는 게 아닐까.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차원에서는 죽을 맛인데 한마디로 진짜 나 올해 진짜 잘 보낼 수 있을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아직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을 높은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네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사람이라고 그냥 봤을 때 타인 정도로 보는 거죠. 정말 점 같은 존재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일이 다 해결된 미래로 가서 지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 풀린 다음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세 번째는 과거,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미래로 가서 보든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든 타인의 시선에서 보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지 그걸 조금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지금 어느 시점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막 새싹을 트인 약간 묘목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굴다란 나무 상태인데 그걸 더 나이테를 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굴다란 나무도 아니고 묘목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더 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만약에 그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나에게 영양분이 되어주고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도움을 주거나 좀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고요. 팀원들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부양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일 수도 있는데요. 무튼 주변도 챙기고 나도 성장시켜야 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부여잡고 갈 어떤 신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이 팔수가 많으신 분들, 지금 여러분은 1년수로 팔수를 보지만 8이라는 수가 많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끝에는 종교를 가져요. 대개는 종교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지식이나 지성적으로 어떤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또는 초월적인 감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올해 필요한 것은 내가 믿고 갈 만한 어떤 작은 어떤 신앙심 같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은 그 신앙심 같은 게 씨앗이 뿌리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의식일 수도 있고요. 꼭 종교가 아니라 또는 사회에 어떤 환원을 하겠다. 어떤 도움이 되겠다,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요. 방향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전혀 문제 없고 다만 한 가지, 너무 빠르게 성취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깔딱고개는 빨리 건널 수가 없어요. 8이라는 수가 아무리 한계를 뛰어넘고 성취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수라고 해도 꽃이 만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1년에 12달 그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이 결실이라는 것도 피날레잖아요. 적어도 9월까지 또는 너무 멀다면 상반기까지는 어떤 뚜렷한 성취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기. 요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계시거든요. 지금의 혼란까지도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재료가 될 거예요. 그 혼란이 결국에는 내가 깔딱고개를 넘게 만드는 그 재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레무리아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요. 지상의 낙원을 창조하는 일.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 여러분이 결국에는 나 개인의 목표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레무리아처럼 지상의 낙원처럼 느껴지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시래요.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치유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뭔가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 세상에 기여하고 있어. 이 마음이 드는 거.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삐까뻔쩍한 어떤 결과들, 결실들 이런 것들에 눈이 살짝 돌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부여잡고 가게 될 게 뭔지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만 이 깔딱고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주변에 많은 분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 도와줌을 통해서 나의 위치나 그런 힘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실 것 같으니까 힘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 그 권위가 됐든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그것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1년수 팔수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1년수가 구수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구수까지의 여정을 모두 해석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9라는 수는 수비학에서 마지막 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에 대한 속성을 늘 이야기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뭘 마무리할까 좀 고민되시죠? 물론 보여지는 것들, 일이나 여러 가지 가족들, 관계들 또는 환경들, 이사, 이직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마무리도 의미하긴 하는데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 구수를 들여다보면요. 의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한다는 건 내가 1수부터 9수까지 오는 그 9년간 만들어진 그 형성된 무의식적인 차원을 한번 갈아 끼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만날 1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거든요. 그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새로운 의식 상태로 바라보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꼭 내가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뭔가 분야를 바꾼다거나 이런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지, 어떤 마무리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수의 해에는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미뤘던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또는 중단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의식이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맺어지는 일들에 의문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만뒀지? 라던가. 왜냐면 그건 그 일을 그만둘 때가 돼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일과 의식 상태가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의식과 잘 맞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요것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사실 구수가 들어오는 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의식의 전환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개개인마다 가진 성향이나 자원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이 구수의 마무리를 이루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구수의 해를 좀 느린 호흡으로 되돌아보고 내려놓고 하는데 쓰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뭔가를 내려놓고자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걸러내야 할 것들, 더 이상 내가 이 9년 주기를 되돌아보니 이건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간단하게는 여러분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도 좀 좋겠는데요. 이 잠재된 의식을 잘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행동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내가 싫은데도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좋지만 하지 못하는 행동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잘 관찰하시고 어떤 선택을 할지만 결정을 해보세요. 내가 싫지만 계속하는 그 행동을 그냥 좋게 만들까? 이런 것도 선택이겠죠. 중요한 건 내 잠재의식과,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내 무의식과 행동을 합일시키는 그 작업을 오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제 타로를 보게 될 텐데 타로를 볼 때 뭔가 정리해야 할 패턴들,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는 그런 패턴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타로 펼쳐볼게요. 자, 오, 뭔가 매듭을 짓는다고 하기엔 뭔가 이렇게 방방 떠 있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요. 뭐 지금 1월 달이니까요. 이제 막 시작한 해니까 아마 이런 매듭이 지어지려면은 한 하반기 9월 정도쯤? 한 10월 정도쯤은 되셔야 아마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흐름을 보면 아마 올해도 뭔가를 좀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연글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경험이라던가 또는 그 일이 가져올 파급력이라던가 또는 어떤 기술이나 역량 같은 부분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랄까? 어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어떤 기준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좀 조심하려는 그런 내면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뭔가 방방 뜨는 느낌이 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면모인데요. 아무래도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뭔가 흥을 돋군달까? 뭔가 판을 벌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놀고 싶지 않아? 좀 해보고 싶지 않아? 좀 가볍게 해봐 라는 그런 영향을 계속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올해 어떤 마무리를 짓는 김에 내려놓기 위해서 가볍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성과나 결과를 내겠다라기보다는 어떤 성장이나 과정을 즐기거나 하는 데에 조금 의미를 두겠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충분히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나는 좀 실리를 좀 챙기면서 가겠다. 그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키워보려고 하는 어떤 일들 또는 성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글 수 있도록 많이 투자하고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좀 약간 놀자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모여지기는 하는데 그게 끝까지 그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거나 그 관계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실질적인 이득을 꼭 이제 만들고 싶다. 뭔가 체계적으로 좀 1년을 잘 보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미의 요소가 내가 역량을 강화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빈도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글을 잘 쓰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검을 펜으로 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글을 잘 쓰고 싶어요 한다면 여러 글쓰기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모임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한 군데에 국한해서 막 공부를 하거나 훈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주를 주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에게 정말 적합한 성장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요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해, 그쵸? 일수의 다음 해에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 또는 기획을 할 때 어찌 보면 올해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데이터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오래된 습관이나 이런 패턴들을 좀 알아차리고 바꾸는 그런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장 큰 화두로 떴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확장시키고 키워나가고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는 관계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정을 쏟고 더 깊어지고 교감하고 하는 데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내가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패턴이 있나? 또는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좀 어려워하나?
또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좀 간섭받고 속박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기쁨을 느끼고 성장한다는 걸 느끼고 또는 어떤 쾌락에 집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데 쾌락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데 한 해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활용하든 또는 그것을 버리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뻐하고 쾌감을 느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안나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예수의 어머니. 자,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카드가 나올 때는요. 신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를 지지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요. 아주 큰 신의 계획 안에 잘 자리 잡고 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어설프게라도 하고자 하고 즐기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고 나아가고자 하고 또는 보호하고자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의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뭔가 단발적으로 즐기거나 누리거나 시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나 이득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어떤 패턴이 왜 만들어지느냐 이걸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그게 자꾸 즐겁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올해 그런 패턴을 잘 발견하시고 좀 더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외로 올해 연말쯤 갔을 때는 내가 기존에는 절대로 버리지 못할 것만 같았던 또는 끝까지 부여잡고 갈 거야 라고 애쓰면서 꽉 쥐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놓아버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우리 1년수 구수 여러분 신의 계획 속에서 1년 보내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